2018년 11월 1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좀 볼게요. 오늘 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이죠.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에 오전장에 전강 후약 이런 패턴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이 흐름들 자체가 현재 마치 상승장에서 잠깐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다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쯤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오히려 좀 강하게 마감해준 모습을 보고 좀 세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렇다고 시장의 뷰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이 시그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볼 만한 흐름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락 중에 잠깐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이는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물론 많이 하락한 거는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더 하락할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아직으로서는 이 바닥도 찍어야 되고, 여기서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바닥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하락 중에 반등 구간으로만 해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도 어제 다 나왔죠. 예,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얘도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여전히 비슷한 부분이고, 지지 구간에서 지지하고 잠깐 반등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모습은 여기 이 구간대처럼 상승하다 잠깐 조정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이라는 게 사실 이런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자리 잡히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여전히 개인 쪽에서 많이 사 들여온 모습이죠. 거래소랑 코스닥 어제도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 오늘도 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좀 샀던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으나 기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팔았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떨떠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 자체가 반등이 굉장히 셌어요. 그랬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흐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장은 여전히 무난했다. 하지만 장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었다. 매매가 쉽지 않았던 그런 흐름들로 보여집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갭에 따라 달라지겠죠. 미국장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혀준다면은 이러면 이제 바닥이 없구나라고 뒤늦게 느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서야 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에요. 역시 국내장하고 좀 역시 다른 흐름들이죠. 여기 좀 머물렀던 구간대까지 한 번에 반등을 다 올렸던 모습이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애플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도 양봉을 이렇게 제대로 마감을 해준다면은 내일도 갭 상승을 좀 시작을 해서 다시 살짝 아래 윗꼬리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여전히 이런 흐름들로 예상이 좀 됩니다. 뭐 일단은 봐야겠죠, 내일 어떻게 시작할지는. 여전히 큰 그림상으로는 하방이 맞고 아직까지는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DPC가 아니라 먼저 옵티팜, 여기 600원짜리에다 600원에 매수를 해서 350원 이탈할 때 손절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딱 찍어주기만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린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저는 이제 뒤늦게 와서 여기서 이제 따라잡았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저는 13,500원 또는 12,800원 이 부근대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있죠. 12,800원에서 13,500원, 600원 그 사이에서 일부 정리할 생각이고요. 현재 이 흐름은 마치 얼마 전에 한창제지 요 구간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걸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지만 지금 옵티팜이 딱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창제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창제지는 어제 이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라긴 했었죠. 근데 오후에 제가 나가야 되는 바람에 추가 매수를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정말 이뻤던 자리였어요. 아마 있었으면은 이 구간대에 딱 요 시간대 여기 한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요때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이 종목은. 근데 현재 여기서 더 진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이제부터는 애매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캔들상으로 이제 쌍봉을 찍었고, 어, 현재 흐름상으로는 돌파를 할 것 같지만 이미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입니다. 물론 강하게 움직인 다음 여기서 또 바람 한 번 더 올려버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고점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라서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조정이 들어와도 좀 구간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조정 들어온 다음에 그때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재지는 좀 아쉬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금호 H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구간대를 터치해주고 이렇게 가긴 했었으나 시가 때 너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왜냐면 이렇게 자리 잡다가 이렇게 더 뺐다가 여기서 체결시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강력하게 이 자리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요 구간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7,900원대에서 7,900원에 접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할 때 손절할 생각으로 시나리오가 바뀐 다음에 지금 현재 홀딩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웅진이 있었죠. 웅진은 진입했다가 손절이 되었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걸어나는 게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반등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주구장창 빠지더니 1.6% 정도의 손절이 나갔습니다. 현재 루미마이크로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게 어제 여기서 잘 체결시켜 놓고 이 구간대였나요? 잘 체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길 바랬으나 지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생각이기는 하나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장이 만약에 제 생각대로 좀 더 빠져준다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가격대랑 여기 구간대랑 해가지고 이 구간대 체결을 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좀 미리 그어 놓자면요. 여기랑 여기 이 사이를 좀 기다려보고 있다. 장이 빠지면서 그 한 차례 아까 전에 마지막 한 방을 기다리면서 그 한 방이 나오면은 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 네오텍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이제 오늘 좀 내려와서 이 구간을 체결시켜 주기를 바랬으나 오늘도 강력하게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에 얘도 공략을 했었고요. 이 구간대에서 여기 아래 꼬리 자리 1905원의 매수를 체결시킨 다음에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걸어 놓고요. 오늘 저점 자리요. 그 다음에 좀 홀딩할 생각이었는데 종가 때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종가에 정리를 하니까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니까 수수료랑요. 예,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간외로 이 종목이 한 1.5% 올라주는 걸 보니까 괜히 팔았구나. 분할 매도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어떤 종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금호 H 이 자리 내일 7,900원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살짝 마이너스가 뜨던 여기서 뜨던 간에 내려왔을 때 체결을 시키고 이탈할 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 준다면은 여기 고점 이 부근대까지 한 8,700원쯤 될 것 같아요. 예, 그 구간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비를 좀 따져 본다면은 7,900원의 손절은 약 2%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세금 포함하면은 올라와 준다면 한 10% 정도 노려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금호 HT를 내일 이렇게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옵티팜은 현재 플러스 시가가 지금 시간으로 뜨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언저리에서 1, 2% 정도에서 떠준다면은 여기 내려올 때 무조건 기회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부 11,000원쯤에 매수를 걸어 놓고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걸면 좀 크려나요? 좀 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50%만 사던가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어요. 그러면은 11,000원에서 비중을 50%만 사던가 아니면은 1,800원쯤에
비중을 100% 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처셀이 오늘 어제 좀 강력하게 올라와줬었던 흐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현재 지금 매물을 받느라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데 뭐 흔든다 하더라도 내일 내려와도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싶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면 좀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공략할래 한다면은 얘가 내일 10가로 떠가지고 바로 가버리면은 공략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어중간하게 떠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이런 구간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에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때 여기 돌파할 때 2차 매도를 할 생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일 줄줄줄줄 흐르는 시나리오도 있겠죠. 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종가 때 한번 보고 뭐 큰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종가 때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구간 때는 아무래도 이쯤 되지 않을까요? 자, 대략 한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를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때까지 내 종가까지 질질 흘러서 내려와준다면은 공략을 해본다라는 게 현재 네이처셀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DPC를 좀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먼저 가버렸어요. 사실 오늘도 얘도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종가 때 너무 띄워주길래 그냥 정리를 해버렸더니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뜨고 있네요. 예. 종가 때 너무 띄웠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도 한 6,56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요. 네, 마이너스로 아마 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마이너스가 아까 봤던 그 금호 HT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뜨는 게 아니라 어딨죠? DPC는 이제 한 이 구간대에서 예, 여기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가격을 좀 정해보죠. 예, 6,560원 그 위로 시가가 발생을 해서 내려와서 터치를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온다? 보면 이제 여기 고점 부근 때까지 대략적으로 뭐 이런 구간대 한 7,300원 부근대까지를 목표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 종목들 괜찮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번에는 시가 6,560원 위에서 시작하는 조건. 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일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옵티팜, 금호H, DPC, 네이처셀 이렇게 네 종목을 접근할 생각이고요. 종목 흐름 자체가 그렇게 싹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에 대한 뭐 힘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한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부근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라고 한들 다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완전히 살짝 바닥이 잡힌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두 번째 바닥을 기다려 보면서 차분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대장격이에요. 코스피가 현재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대장격인 코스피가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그 투매 심리는 코스닥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면은 코스닥으로 이어진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또 폭락장에서 겪었던 현재 이런 구간에서 다시 빠지는 흐름처럼 또 무섭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마저도 여기가 바닥을 잡힌 다음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흐름이에요.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가 많고 부딪혀야 될 자리도 많고 소화시켜야 될 매물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한 번 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내려올 때 이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주요 관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흐름상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차트 흐름상 본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탈한다면은 국내 코스피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가 이탈한다면은 코스닥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아직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한방이 요거를 기다리고 있다. 저게 나왔을 때 진짜 바닥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지수 또는 기존 비중에서 소극적으로 50% 미만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내일 만약에 장이 할 게 없다면은 장세를 구분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 중에 한번 시간 나면 올려보도록 할게요.